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베를린으로, 뉴욕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베를린. 자,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 저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가난한데요, 독일. 독일 그 가난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싼 브랜드가 얼마나 네. 많은데. 가난한 사람으로서 기분 나쁩니다. 네. 이게 그 베를린을 13년 동안 이끈 전 베를린 시장이 2003년도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00년에 처음 베를린에 이제 갔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나중에 베를린을 갔을 때 정말 2000년도랑 그 이후랑 정말 공기부터 다르게 정말 이 도시가 10년 만에 정말 큰 변화를 이제 겪었는데, 우리 베를린 하면 떠오르는 게 역사적으로 베를린 장벽. 장벽. 그렇죠. 네. 그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이제 무너지면서 어쨌든 이 그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 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전범 국가의 그 수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있던 그 장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피와 어떤 눈물의 현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짐을 베를린이 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90년대 뭐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어떤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붐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제 시장이 베를린을 다시 젊은 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비록 가난하지만 섹시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술적이고 젊고 창의적인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이제 보인 표현이죠. 제가 이제 베를린에 가서 정말 귀여워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자, 저게 뭐죠? 저거요? 신호등이요. 신호등. 그렇죠, 신호등이죠. 선장님, 저희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까지 밥은 아닙니다. 저희 신호등은 볼 줄 아는데요. 빨간불에 네. 멈추고 파란불에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행가도 있는데. 네. 신호등. 근데 저게 정말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빨간불, 네. 파란불을 알리는 저 안에 캐릭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기호로 이 신호등이 있었는데, 동독에서 이제 이 교통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61년도에 이제 저 신호등을 뭔가 이제 좀, 어린이가 특히나 주의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좀 신호등, 아이들도 좀 이렇게 더 주의 깊게 보라고. 그렇죠. 네.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온 게 이제 바로 저 암펠만이라는, 그 암펠은 이제 신호등, 만은 이제 뭐 남자, 사람. 근데 이제 61년도에 이제 동독의 어떤 그 도시의 상징이 되는데, 저게 이제 통일을 하고 나니까 동독이 대부분 이제 서독에 이제 흡수되는 쪽으로 많이 통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독의 정말 사랑받던 저 신호등이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 서독에 맞추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소독인에게도 뭔가 호응을 얻고, 이제 저 디자인을 이제 그 지켜가자. 그래서 이 동독의 산물이었던 문화적인 어떤 이 상징이 결국은 이 독일의 아주 상징이 되는 이제 독일의 자랑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를린 가면 저 암펠만 숍이 따로 있어요. 그 뭐 열쇠고리, 티셔츠, 뭐 모자, 이제 저 캐릭터들이 다 있는. 독일 사시겠습니까? 또 사오겠네, 또 티셔츠. 그러면 또 저런 티셔츠 하나 또 사와야지. 네. 네, 저도 이제 열쇠고리 하나 사오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베를린은 도시 곳곳이 정말 그 하나의 그 미술관 같아요. 또는 박물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베를린을 어떤 역사의 상처나 이제 흔적들을 가장 예술적으로 그 승화한 도시가 이 베를린이 아닐까. 이 그림을 보면 고기. 이게 한 5층짜리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지금 저 벽화가 걸려져 있죠. 저 고기 아니에요? 삼겹살?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 저기 보면은 그 칼에 어우. 1961년에서 1989년. 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가 89년이잖아요. 그래서 동서의 분단을 나타내는 저 시기입니다. 아, 그동안 아픈 시기였다.
그렇죠. 이제 네. 도시 곳곳에 저런 것들을 기억하는 어떤 그 상징물들, 이제 저런 엄청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자극적이네요. 있는데, 네. 제가 살던 그 이제 집 주변에 이제 그 건물이었어요. 근데 저기 저런데 네. 입주를 해요, 사람들이? 그럼요. 저거는 사실 그 되게 멋지지 않아요? 네? 아우, 좀 섬뜩한데요. 섬뜩하긴 하지만 어. 이 독일이 어떤 나라냐면 정말 그런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이런 그 나치의 그런 만행들. 이제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정말 기억하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이제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 하나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그 유럽에 1,100명의 이제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거의 이제 유대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600만 명. 네, 600만 명. 서울 인구의 거의 3분의 2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수의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은 이 2,711개의 그 콘크리트 추모비로 이제 그 유럽에서 학살을 당한 그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공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놓여져 있는 위치가 굉장히 이제 그 좀 상징적이에요. 베를린에 가면은 이제 그 브란덴부르크라는 그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그 문이 있어요. 네. 이제 베를린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5분 거리에 소위 말해 역세권이죠. 노른자 도시에 땅. 완전히 이제 노른자 땅. 네. 이 이제 예술 작품 이제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저지른 이 역사적 가오를 항상 기억한다는 이제 그런 다짐, 이제 그런 상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사실 뭐 자랑스러운 역사나 우리가 뽐내고 싶은 세계인들에게 뽐내고 싶은 그런 기록들이면 네.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숨기지 않고 네. 저렇게 전시를 하고 예술로 승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배울 점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베를린에서 살면서 느꼈던 가장 그 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큰 부분에 예술 작품 또는 이런 추모비를 위한 공간을 크게 내어주는 도시. 길을 걷다가 작품을 만나는 거는 정말 이제 그 일상적일 정도로 베를린을 가면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가장 작은 추모비가 이제 저게 아닐까. 그 베를린을 걷다 보면 발밑에 저 손바닥만한 그 동판 사각형이 이제 눈에 띄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지나치고 가다가 아니요, 저거 못 지나치실 것 같아요. 뭐야? 금인 줄 알고. 금인가? 하면서 일단 바닥에 딱 짚고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하시는 네. 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뻔했는데 저도. 네.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이렇게 꽃이 놓여져 있어요.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그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석이에요. 자, 이걸 누가 했냐면은 이제 독일의 군터 뎀리히라고 하는 그 예술가가 이제 그 이제 추방당한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살던 그 거주지 앞에 그 저걸 손바닥만한 10cm, 10cm의 추모비를 일일이 다 박은 그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도시 전역에 이제 저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베를린에 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 걷다가 무심코 탁 바닥을 봤는데 추모비가 있고 네. 그런 우연을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던 집 바로 밑에는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뭐야? 테트리스 같은데요. 네, 저기 이제 그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태어난 해가 있고 그 마지막에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다 이제 뭐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수용소 그래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 거죠. 한 사람의 이제 삶이 그 손바닥만한 작은 그 동판에 이제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닥에 있으면 네. 사람들이 무심코 이제 혹시나 밟고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좀 빨리 마모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밟을 수 있는 추모석이에요. 훼손이 되거나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동판에 이제 저런 걸 새겨서 이제 그 보도블록에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박아서. 근데 저게 그래서 이름이 걸림돌이라는, 그 슈톨퍼는 이제 걸려 넘어지다. 이제 네. 뭐 슈타인은 이제 돌.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뭔가 장애물 걸림돌 프로젝트예요. 말하자면 그 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걸림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망각에 대해서 걸림돌을 만들었다. 네, 그렇죠. 이거네. 망각하지 마라.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 바닥에 있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살면서 이제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제 저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저희가 왜 비석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신성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조심스럽고 그렇죠. 이렇게 다뤄야만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보도블록 중에 한 차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에서 뭔가 추모를 하는 네.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게 네, 네.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바로 또 베를린의 예술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을 넘는 가장 유명한 또 사진이에요. 61년도부터 아까 80 몇 년도죠? 89 맞습니다. 89. 자, 89. 그래서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틀 뒤에 그 동독의 경찰이에요. 국경 경찰. 경찰이 당시에는 철조망밖에 없었는데 저 철조망을 넘는 장면이 극적으로 이제 찍힌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베를린 장벽을 최초로 넘은 이 탈출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장님. 네. 굉장히 정말 말씀처럼 극적이게 탁 순간 포착이 된 거잖아요. 네. 혹시 이제 여러 번 넘고 찍으신 건 아닙니까? 네. NG 해가지고. NG 가였어. 다시. 이게 그렇게 이제 여유가 있는 그 상황은 아, 아니었던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분단을 위해서 이제 장벽을 세우겠다. 네. 어떤 좀 살벌한 그런 와중이었겠죠. 어.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동독 경찰이 이제 이 국경을 넘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더 자유를 상징하는 사진이 됐는데 요 장소가 바로 이제 그 장소예요. 오, 벽화에 지금 그려져 있는 그렇죠. 건가요? 맞네, 그러니까 맞네. 이제 실제 사진이 이제 저렇게 재현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저 바로 옆에 그 사각 아파트 집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살았어요. 아, 저기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베를린 장벽이 바로 보이는 곳에서 이제 1년을 살다 보니 그럼 전세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아니 대구시에서 보내줘서 감사하게도 오, 갔습니다. 지원받고. 네네. 그래서 1년간 저기서 야. 지내면서 굉장히 그 분단의 어떤 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우리도 게 분단 국가니까. 정말 그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도 레전드네. 언젠가는 벽화까지. 우리 라이온즈 파크의 승엽 선배처럼. 그러네요. 벽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유의 상징이 된 첫 번째 탈출자이긴 하지만 자살하셨죠. 맞아요. 자기를 찾으러 올 거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쌓이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동독으로 이제 89년도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 동독의 가족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가족들도 이제 반응이 맞아. 좀 냉담한 거예요. 맞아. 가족을 버리고 혼자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는데 본인 다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는 이제 그 밀레니엄을 못 보고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자유의 상징이지만 불온한 한 사람의 네, 이제 일생이기도 슬프네요.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더 슬펐던 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저는 뭔가 더 그쵸. 슬펐어요. 그렇죠. 오히려 장벽은 무너졌지만 네. 이분은 더 불안했나 봐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그 동독인들 이제 자신들과 이제 알고 지내던 가족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눈총 이제 그런 배신자로 좀 낙인이 찍힌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괴롭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